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연구 세미나 진행을 맡은 BTN 불교TV 이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로 경제 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등 불교 문화를 통한 공익과 나눔의 가치 확산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업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방한 외국인의 문화체험 제공과 숙박시설 해결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점차 그 영역이 깊고 넓어져 외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국민 치유와 갈등 해소, 공익과 나눔의 가치까지도 내포하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템플스테이가 지닌 공익적, 경제적, 치유적 가치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새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연구 세미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학회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연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연구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중흥과 세계화라는 일심으로 전국의 140개 사찰에서 tem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국내외 500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알리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정진의 결과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체험으로 전 세계에서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문화사업단은 조금 더 큰 원력을 세우고자 합니다. 템플스테이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공익적 가치와 대국민 치유의 역할에도 함께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지역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 과학적 관점에서 본 심신치유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템플스테이를 통한 내적, 외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 운영사찰들이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쳐온 공익 템플스테이를 활동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 있는 만큼 이러한 국난의 시대에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지, 불교문화사업단이 어떤 대사회적 역할을 위해 발심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관광 콘텐츠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콘텐츠로 발돋움할 때까지 더욱 새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한국관광학회 편집위원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신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의 전병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금일의 첫 번째 발표는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논의 및 재조명,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전병일 교수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간 템플스테이는 문화관광적 관점에서 주로 다뤄져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세미나를 통해서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전명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지난 어떤 성과와 이제 과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템플스테이의 그간의 여러 가지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과 그간의 템플스테이가 그 정책 속에서 얼마만큼 함께 어떤 보조를 맞춰왔는지를 살펴보고요. 또한 템플스테이의 순기능과 더불어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가 우리가 가져왔던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그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들은 상당부 많이 변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관광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국민의 여가 활동 중에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를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관광의 어떤 체험 기회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여가 문화 환경 자체는 균등하지 못한 그런 어떤 현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의 어떤 문화관광 그리고 또 문화관광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의 어떤 증가는 있지만은 그 만족도 수준에서 높지 않다라는 어떤 보고들이 있어왔고요. 따라서 정부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약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문화 관광의 어떤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뤄왔던 과제인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관광은 굉장히 지금 퇴보돼 있다. 즉 외래 관광객들의 어떤 대부분이 서울에서 모든 어떤 소비를 함으로써 지방 관광으로 어떤 이게 파급이 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 왔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부는 관광 정책의 비전으로 쉼표가 있는 삶, 그리고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정부들이 내세웠던 어떤 관광의 양적 성장, 즉 외래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외화 획득을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에 관련된 어떤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수정하고 국민이 어떤 관광의 중심이 되고 국민이 어떤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 하에 쉼표가 있는 삶 그리고 사람이 있는 관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경제적 가치에서 바라봤던 관광을 현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 문화적 가치의 관점, 즉 어떤 관광 복지라든지 문화 복지의 관점에서 어떤 바라보고 관광의 어떤 영역을 지평을 보다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관광의 어떤 인프라 자체가 사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그죠? 어떤 그 누리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 복지 실현을 통해서 어떤 관광 정책 자체가 어떤 사회적 책임도 또한 강조하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한 관광 시장을 우리가 재도약하죠. 사스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줄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방한 관광 시장의 재도약과 앞서 말씀드린 지역 관광의 어떤 활성화는 여전히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관광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 속에서 그간의 어떤 템플스테이가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서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는 2009년에 템플스테이를 성공적인 세계 5대 문화관광 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대체 숙박시설로 출발한 템플스테이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체험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한관광시장 육성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템플스테이는 이미 전국의 137개 이상의 어떤 운영 사찰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지방의 고급 지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코리아 유니크라는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해 왔습니다. 템플스테이 또한 이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코리아 유니크 상품으로서 굉장히 그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정부는 어떤 문화 관광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템플스테이 슬로건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나를 위한 행복 여행이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쉼표가 있는 삶, 즉 어떤 문화관광 복지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어떤 그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의 목표하에서 템플스테이는 굉장히 또한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 그 문화관광 정책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문화관광의 어떤 향유 기회를 공평하게 하자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관광도 앞으로 어떤 나눔을 실현하고 그리고 사회의 문제와 어떤 갈등을 어떤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템플스테이는 이미 어떤 소외계층이라든지 또한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템플스테이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료는 그간 정부의 보고서라든지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실시한 용역 보고서 그리고 관광학계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들을 토대로 해서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결과 결국 어떤 크게 보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치유적 측면입니다. 즉 템플스테이 체험이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의 핵심적인 체험들로부터
자기성장, 휴식, 자연동화, 대인, 교류,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정서적 역량이나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강화되고요. 또한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됐을 때 장기적인 삶의 질,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보고서나 연구 결과의 내용입니다. 가령 휴식이라든지 어떤 그 고즈넉한 산사에서의 어떤 그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우울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스스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보다 더 확대 시킬 수 있는 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템플스테이의 사회 공익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어떤 붕괴,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이라든지 여러 사회 곳곳에 갈등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간의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적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사회, 사랑, 용서, 어떤 신뢰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회 자본들을 형성을 시켜 왔고요. 또한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꿈과 용기, 그다음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 사회 자본을 축적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것은 개인 소외라든지 그리고 집단 갈등, 가족 붕괴 등 그런 어떤 또 사회 범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런 사회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적 측면들이 상당 부분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템플스테이 문화 교육적 측면인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국민 여가 문화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검증되고 있고요. 또한 템플스테이는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생태 학습을 통해서 하나의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보고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템플스테이 관광경제적 측면, 이것은 어떤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템플스테이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템플스테이가 지역의 어떤 관광에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발표가 됐고, 또한 템플스테이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의해서 전국의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까지 크지는 않지만은 여러 어떤 보고서에서 경제적 측면의 순기능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란 개념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템플스테이가 과연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 개념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성장에 기여하는 공정, 복지, 소통, 나눔, 배려 등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템플스테이의 순기능과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 개념을 한번 고려를 해볼 때 결국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치유, 사회 통합, 그리고 문화복지 세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치유는 우리가 개인적 치유지만은 개인 즉 사회의 구성원은 개개인이고 국민입니다. 국민의 어떤 그 행복,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사회 공동체의 성장은 굉장히 그 요원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치유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족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 배타성 그리고 계층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 발전을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템플스테이는 그러한 여러 계층 간의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들을 그 해결해 나가고 양자 간의 어떤 소통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사회 통합 가치는 중요한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복지 즉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상당 부분 문화소외민들에 대한 공평한 문화 향유 혜택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지금 전국에 137개의 사찰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심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지역 문화 소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그 적절한 그런 어떤 문화 관광 체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과 템플스테이, 아울러 템플스테이 순기능과 사회적 가치 차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지역 관광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교수님의 발언과 함께 이 템플스테이가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또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지는데 이바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가 문화 관광 차원에서만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그간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왔고 상당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상당한 국민들은 정작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떤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 상당 부분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국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정말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굉장히 늘어났고요.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어떤 문화관광 정책에서도 그런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템플스테이는 정부의 그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템플스테이는 문화관광 가치에 어떤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부분도 한번 되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템플스테이는 그간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템플스테이가 한 단계 이제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템플스테이의 어떤 질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의 운영 성과와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를 그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운영 사찰에서 얼마만큼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한 그런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자, 먼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2018년과 이제 2019년 데이터입니다. 즉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의 활동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상경찰과 이제 보호관찰자,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통합가치, 치유가치, 문화복지가치라는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범주에서 구분해보자라면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그간의 사회 공익적 템플스테이 활동은 사회통합가치와 치유가치를 어떤 실현하는 활동에 비중이 실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간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 서울가정법원, 경찰청 등 그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서 그런 사회 문제층이라든지 위기 청소년 그리고 사회 약자들과의 어떤 그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템플스테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 눈에 띈 내용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이때 이제 유가족 및 안산 소재 중고교 학생들을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무료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공익적 활동들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최근 3년간 842회의 사회공익적 tem플스테이가 이루어져 왔고요. 총 참가자는 28,000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2018년, 19년, 19년도로 이어지면서 계속 참가자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공익적 활동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군장병,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 노인복지관, 즉 지역 운영사찰의 주변에 있는 어떤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그런 소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앞서 세 가지 우리가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문화복지 가치에 굉장히 집중된 활동을 해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그리고 불교문화사업단이 여태까지 그 실천해왔던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심화된 현대 사회 문제나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운영사찰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업단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과거에 비해 요 근래에 들어서 훨씬 그 꾸준한 활동, 사회공익적 활동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템플스테이의 그 사회공익적 활동은 앞으로 점차로 이제 확대가 될 텐데요. 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그리고 전략 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제 전략 체계는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나 운영사찰에 의해서 정교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문화관광산업의 진흥 그리고 국민의 어떤 여가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어떤 사업 목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이 미션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템플스테이가 문화관광적 어떤 가치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참여가 시대적 요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즉 소외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균등하게 문화관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또한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의 어떤 실타래를 풀어낸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았고요. 나의 행복, 나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었던 그런 템플스테이의 대표적인 어떤 슬로건 자체도 이러한 사회적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누는 행복 여행이라는 어떤 슬로건으로서 함께 또 이런 슬로건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구 가치는 사회적 가치 세 가지가 되고요. 이 치유 가치에 대한 전략 목표는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 통합 가치는 포용과 배려의 사회 자본 형성, 문화 복지 가치는 균등한 문화 향유라고 제 나름대로 설정을 했고요.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 전략 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과제로서 먼저 국민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쉼표가 있는 삶이라는 정책 비전에 부응해서 국민의 어떤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봄, 가을 여행 주간을 정부에서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도 이 주간에 맞춰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역관광 자원과의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여가,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나름 템플스테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보다 이제 확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 이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국민이 특히 소외계층이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 지원과 이런 바우처 사업을 서로 이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략 과제로는 사회적 수요에 맞춘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즉 우리가 수용태세를 공고히 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템플스테이 수요를 흡수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간의 tem플스테이 방사들은 이제 대방 위주로 많이 이제 뿌려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1, 2인실, 3, 4인실 위주의 소방 형태로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소외계층 중에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의 어떤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장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템플스테이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또 한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시설비 지원과 관리의 공정성을 또한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실행 및 평가 체계 구축인데요. 사회적 가치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전담 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확충은 당연히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템플스테이의 어떤 활동 그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나갈 것인지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즉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를 우리가 충분히 어떤 측정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우리가 보다 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이제 학술 연구 지원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 측정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사회 공익적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지금 일반 프로그램을 갖고 그간 사회 공익적 템플스테이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것은 물론 이제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 공익적 템플스테이가 보다 이 참가자들에게 좋은 어떤 만족도와 참가자들에게 어떤 그 좋은 어떤 사회 심리적인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 가치, 치유 가치, 문화복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요. 이것은 사업단 차원에서의 탑다운 형식과 운영사찰 자체에서 개발하는 바텀업 방식을 동시에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의 유관 기관의 어떤 유사 정책, 어떤 유사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빈곤, 위기가구,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템플스테이 사업과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전략 과제는 지역 운영 사찰의 나눔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역 운영 사찰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따라야 되겠지만은 나눔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 사찰을 사업단에서 지정하고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이 전체적인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하나의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평가 지표 안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즉 사회 공익적 활동과 관련한 어떤 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운영사찰이 나눔 템플스테이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문화소외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역 커뮤니티, 즉 이 운영사찰들은 군면 단위에 주로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소외 시민들은 지역민들은 어디 가서 자기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어떤 그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영사찰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치유 문화 공간 그리고 개방된 어떤 문화 복지 실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요. 지역민에게는 별도로 특정일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템플스테이의 참여를 어떤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어떤 그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문화 사랑방을 운영해 볼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6가지의 전략 과제들을 소개를 시켰습니다.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가지 과제는 하나의 그 사회 공익적인 앞으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회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관광학회 관광자원개발분과 학술대회 위원장 및 부회장, 관광자원개발분과학회 이사,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신 국립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원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학술 토론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그러면은 어떤 기업, 조직 내지 기관의 본연적 활동 외에 어떤 대사회적인 활동 내지 지원, 호혜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템플스테이가 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사찰이라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해서 뭐 일정 부분에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또 어떤 불교라는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뭐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의미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이 주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외국인에게 한국에 뭐 지금까지 조금은 다른 색다른 문화적인 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해서 약 20년 가까이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진화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템플스테이가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나서 뭐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상품의 내용, 프로그램 내용들이 많이 진화 발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있어왔던 대중적인 관광 상품과는 조금 다른 상품이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 상품의 문제점, 뭐 진정성의 체험, 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대안적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게 활동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여행과 자유라는 그런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하게 된 거고 요즘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는 가정의학과는 손님 숫자가 줄어들고 정신과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는 장사가 잘 되고 가정의학과는 지금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말 자체가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뭔가 그렇지만 이 템플스테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곳에서 뭔가 기존 여행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뭐 여행 관광 체험 상품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전병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뭐 이런 지금까지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 활동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 또 앞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병길 교수님께서는 템플스테이의 어떤 사회적 기능,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치유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의 해소, 통합의 기능, 마지막으로는 문화 향유라는 측면에서의 문화 복지 기능, 뭐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신데, 저는 요거를 이제 조금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키워드, 치유라는 개념, 치유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다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치유는 지금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정신적 위기 이런 상황에서의 정신적 치유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계층 간, 세대 간, 가족 간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결국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격차 속에서 어떤 문화라는 어떤 것에 대한 향유의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격차의 해소 이런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은 결국에는 템플스테이의 본연적인 기능은 첫 번째 치유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치유, 사회갈등적인 치유, 그다음에 사회격차의 치유 이런 것들을 템플스테이가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앞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원래 이제 템플스테이라는 거는 결국 불교라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우리가 뭐 생명이라든지 인간 존중 뭐 이런 좀 가치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가 이 템플스테이를 단순하게 뭐 여행이라든지 관광의 상품 이상의 의미들을 저는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의 존중, 인간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과 그런 방법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조금 더 공고하게 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좀 대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템플스테이의 어떤 치유라는 이런 기능, 치유라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효과들을 많이 조금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대사회 속에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과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잘 인식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조금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치유 효과,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치유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단순하게 정신병리학적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치유적인 것들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공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템플스테이의 어떤 체험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금 평가라든지 뭔가 조금 분석을 통해서 조금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요즘에 우리가 무슨 웰빙이다, 힐링이다, 치유다 뭐 이런 것들이 건강의 키워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말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상품으로서 체험의 프로그램으로서 구체화되어 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조금 내실화하는 작업들도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템플스테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템플스테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템플스테이가 얼마만큼 지역사회하고 밀접하게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측면을 볼 때 조금 지역사회 지자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템플스테이가 약 20년이 지나고 약 137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은 들어봤지만 많이 체험하시고 있는 숫자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국민 속에 템플스테이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라는 정신을 밑바탕에 깔되 종교적인 색채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해서 정말 템플스테이가 오늘날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조금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사회적인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과 상품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템플스테이 효과를 조금 더 대중화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전병길 교수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 교수님 토론 내용 중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뭐 제가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얘기와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말 템플스테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어떤 치유,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적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치유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많은 이제 어떤 뭐 학문적인, 학술적인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이러한 그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만이 정말 템플스테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 이 활동 자체가 정말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이 뭐 전 국민들에게 서로 공감이 될 때 결국 이 템플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전 국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 국민이 템플스테이를 바라보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세미나 정말 제가 발표를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불교문화사업단의 끊임없는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세미나라든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담론들이 함께 형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심 교수님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뭐,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비대면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늘 의미 있던 행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템플스테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많고 체험도 해보고 또 관련된 연구도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뭐 오늘날 이런 템플스테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단순하게 뭐 관광 체험 상품이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정말 템플스테이가 한국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요즘에 뭐 여행치유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행치유라는 말들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떠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정말 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뭐 정신적 치유 그러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템플스테이에서 선임들과의 여러 가지 조그만 담소 한마디에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좀 확대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시작하게 된 템플스테이. 무엇보다 이 템플스테이가 가진 공동체적 화두를 통해서 국내와 해외는 물론 사회적 약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